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원래 쓰려던 이름은 비례자유한국당이었죠.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이름 못 쓴다 이러니까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창당대회에는 한국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는데요. 한선교 미래한국당 신임 대표는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짐했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힘 모아 승리하자 선거법을 돌려놓자고 했습니다. 선거법 돌려놓으면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가운데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단상에 난입해서 미래한국당 해체하라 이렇게 외치고는 끌려나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속 인터뷰에서 현장에 있었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소상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추가됐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모두 18명. 이런 가운데 16번째 환자가 태국에서 입국한 이후 증상이 나타난 뒤 열흘 동안 지역사회를 무방비로 돌아다녔다.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핫소리에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소식은 뉴스 오영우에서 정상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귀환을 시작했다. 미국의 미래는 빛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폭풍 트윗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아이오와 경선은 재앙이다. 공화당의 1인자, 내가 승자다. 이렇게 남겼는데요. 관련해서 미국의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탄핵 심판이 예정돼 있죠.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함께 달려볼 텐데 아시죠? 6시 정각 뉴스가 사라져서 저희가 5시 5분 시작하고 중간에 잠깐 씹어 듣고 그리고 7시까지 쭉 이어가는 거예요. 네. 딴 데 돌아가지 마시고 KBS 1라디오 계속 고정해서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처 모습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 구독자가 10만이 넘어가면은 그 유튜브에서 뭐가 날라와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실버 모시기라고 하는데, 예. 실버벨은 아니고, 뭐 하여튼 뭐가 오는데 오늘 그걸 기념해서 저희가 또 최경영 기자와 아까 전에 촬영을 했습니다. 네. 실버 버튼. 그래요. 실버벨은 아니고 실버 버튼. 네, 여러분 10만이 뭡니까? 10만이 KBS 1라디오 컨텐츠가 10만밖에 안 들을 컨텐츠입니까? 한 100만은 들어줘야죠. 여러분 KBS 1라디오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시까지 달려가는 김용민 라이브. 자,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네, 김용민 라이브. 털없는 시사, 청결한 시사, 김용민 라이브.
첫 번째 코너입니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털없는 시사. 면도하고 왔습니다. 네. 네. 항상 저희가 방송할 때는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18번 확진자까지 나왔는데요. 아하. 오늘 2명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17번 환자는 38살 한국 남성이고요. 중국을 다녀온 바는 없습니다. 이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귀국 이후에 이 행사 참석자 가운데 이 말레이시아 확진자가 있었다. 이런 연락을 본인이 받고 본인 스스로 이 가족을 비롯한 외부 접촉을 최소화했고요. 네네. 어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구리 한양대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스스로 또 검사를 받았고요. 네. 양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환자는 현재 경기 명지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데 이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라고 하고요. 네. 18번 확진자는 그 어제 확인된 1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네. 16번 확진자인 42살 한국 여성은 남편과 자녀 3명이 있었는데 네. 이 중에 이 21살 큰딸이 18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이 18번 환자는 광주의 21세기 병원 3층에서 이 다른 질환 때문에 입원해 있었는데 네네. 어머니가 간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 과정에서 옮겨 붙은 모양인데 네. 그리고 보건당국은 어머니 확진 이후 이 큰딸을 격리한 이후 또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16번과 18번 모녀 환자는 현재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역시 두 사람 모두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합니다. 네. 이 광주는 이제 그 광주 광역시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편 이 16번 환자는 거의 대부분 병원만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근데 이 발견된 시간이 좀 길어서 우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근데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병원만 왔다 갔다 했다고 해도 이 접촉자가 30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3,000명 넘게 탑승한 크루즈에서 1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배에 한국인 승객도 탑승해 있었다고요? 네, 일본에서 홍콩으로 가는 크루즈인데 이 배에서 한 명의 일본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항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안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10명의 이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오늘 그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배에 한국 국적자 9명이 타고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다만 한국인 중에는 아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9명이 뭐 가족 관계인지 아니면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되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뭐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일본 후생 노동성이 관련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요?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연구를 긴급히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특히 치료제 혹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뭐 대증요법이나 아니면 기존 한 바이러스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 관계부처와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이번 신종 코로나를 포함한 이 신변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선제적 연구 개발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환자의 가래 등을 세포에 접종해서 배양을 해보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확인했고 이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분리를 입증했다는 건데 제가 문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른 나라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이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전자 변이는 뭐 다행히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분리해낸 바이러스로 진단제, 치료제 그리고 백신 개발에 좀 유의미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야, 이 세계 최초 아니에요? 최초는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분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이렇게 분리 기술이 확보된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기술로 이제 그 백신 개발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같습니다. 그런 거는 전 세계가 그 먼저 이 발견한 사람들, 네네. 발견한 나라 이게 좀 공유하면 안 됩니까? 이미 공유를 하고 있고요. 네. 서로 이제 공유를 한 상태에서 학술지 등의 발표를 통해서 백신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너무 이런 정보를 제가 모르고 먼저 있네요.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예. 네.
제가 너무 모르고 있군요. 송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털없는 시사. 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고요. 네, 뭐 네. 일단 피해자라고 하면은 이 확진자, 격리자, 그리고 이들이 거쳐간 이 자영업장, 그리고 이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이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을 빚은 업체 등등이 있는데요. 오늘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 징수 유예를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국세의 경우에는 이 자영업자 그리고 관광업 등에 대해서 법인세나 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을 하고요. 뭐 이미 고지된 국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체납 처분 진행은 1년까지 유예를 하기로 했고요. 또한 이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을 하고 이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서 연기 또는 중지를 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혜택도 있는데 이 지방세의 경우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 분해 등의 이런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할 계획이고요. 네. 이 징수와 체납 처분도 유예를 하고요. 이 세무조사 역시 유예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세 감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그리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관세 납기 연장, 이 분할 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하고요.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가동해서 언제든지 수입을 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나 공공이 예방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이런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맥락은. 네. 이런 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은 정부와 공공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또 의무가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4주 이내 기한으로 개강을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요? 네, 4주 이내라는 한도에서 이 대학이 알아서 개강을 연기해달라 이렇게 교육부가 권고를 했습니다. 대개는 이제 3월 초에 개강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4주 이내면은 최장 3월 한 달 동안 그 개강을 연기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4월부터 이제 개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근데 이 3월 개강이라고 해도 이 중국인 유학생들이 보통 2월 중순부터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기숙사도 잡고 그렇죠. 방도 좀 정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뭐 한 주, 2주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좀 연기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서울 소재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1, 2주 정도 연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 국내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은 2019년 기준으로 7만 1,067명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이 전체 유학생의 44.4%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대학은 3,839명의 경희대이고요. 이어서 3,330명의 성균관대, 3,199명의 중앙대 등등 순입니다. 그렇게 많았어요? 네, 꽤나 많더라고요. 이 대부분 서울 소재 대학들이라고 하고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들은 2월 중순부터 기숙사에 입소를 하는데 그래서 곧 대거 입국할 전망이었는데요. 뭐 이미 뭐 경희대나 서강대, 세종대, 뭐 단국대 등등은 그 1, 2주 개강 연기를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날 교육부 권고로 개강을 연기하는 대학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90년대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인구가 많아서였는지 학령 인구가 많아서였는지 외국인 유학생들을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어이구 한 대학에 3,000명 넘게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다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꽤나 많더라고요. 예.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거의 뭐 당이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찬열 의원이 탈당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성식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수도권의 지역구 의석을 갖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서울 관악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김성식 의원은 오늘 오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른미래당은 수명을 다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잘못된 합당의 주역들이 분란의 축이 됐고 결국 당을 이리저리 찢어버렸다라면서 당대표는 비상한 전환점을 만드는 대신 파국의 인사로 쐐기를 박아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 김성식 의원이 안철수 신당 같은 이 다른 정당으로 합류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으로 남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네네. 김성식 의원은 그 정치적 유불리를 쫓아서 이리저리 곁눈질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은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탈당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김관영 의원 측은 언론에 뭐 오래전부터 탈당을 결심해 왔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역시 무소속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홍정욱 전 의원. 네네. 네. 이분이 종로 출마설을 지금 네. 종로 출마설의 그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역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의 등판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다른 후보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오늘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거론이 됐습니다. 네. 이 홍정욱 전 의원이 내일 미국에서 귀국을 하더라고요. 네. 귀국 후에 아마 총선 출마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홍정욱 전 의원을 만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정욱 전 의원도 상당한 출마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다만 이 지난해에도 정계 복귀 얘기가 있었는데 이 딸의 마약 문제로 좀 고개를 숙인 바가 있었습니다. 이 홍정욱 전 의원은 이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이른바 검찰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매일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며 손은 누가 키우는지 진심으로 걱정된다라고 썼으나 네. 이 같은 달 이 딸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불거지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면서 SNS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정욱 의원 외에도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전희경 의원 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김병준 전 위원장은 종로 출마와 관련해서 뭐 여전히 당대표가 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이 당이 제안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이 제안 안 하면 뭐 굳이 나가지 않을 생각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제안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네, 당은 홍정욱 전 의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돈을 따오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네요. 네, 이국종 교수는 아주대병원과 갈등 끝에 이 경기 남부건영 외상센터장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네. 해군 훈련에 참여하고 뭐 휴가도 다녀오느라 네. 교수로서는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기자들과 자리를 갖고 이 병원으로부터 이 돈을 따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고 지쳤다 이렇게 말해서 또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니 의사가 말이죠. 네. 아픈 사람 잘 치료하면 그걸로 뭐 그 역할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어디에서 나머지 돈을 왜 따와야 돼요? 네, 그건 뭐 병원장이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네. 이국종 교수는 이 닥터일기 출동 의사 인력 증원 문제도 이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5명이 필요 인원이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실제로는 1명만 타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를 병원에 얘기를 하니까 이 병원에서는 나머지 인원을 받고 싶으면 국비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을 경우 뭐 채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돈이 필요하면 따오라라는 뜻으로 뭐 본인은 받아들였다라면서 분통을 터뜨렸는데 네네. 이국종 교수는 뭐 이런 식으로 뭐만 하면은 뭐 돈을 따오라고 하고 또 간호사가 유산되고 힘들어해도 뭐 돈을 따오라고 하는데 뭐 이제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격정적인 언어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른바 이제 병상 배정 논란에 대해서도 뭐 아니 부원장이 원무팀에서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무팀에서 왜 배정표를 함부로 발행을 하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의료계만이 아니라 언론계도 만연해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 보고 사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기사를 쓰라 이래야 하는데 따와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혹은 이걸 써라 협찬을 받기로 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기 전에 문자 2개 소개하겠습니다. 6663번 쓰시는 분 이국종 교수가 무슨 타짜입니까? 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3610번 쓰시는 분 방송계의 귀요미 목소리도 좋은 동글이 2분 네, 티카타카 귀여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고속도로 교통량은 적은 편이지만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고창 담양 고속도로 고창 쪽 북광주 부근 1차로에 장애물이 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은 안진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3km 구간에서 여파받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은 인천시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동둔내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 쪽은 동수원에서 광교터널과 월곡 분기점에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 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송내, 반대쪽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잠깐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제 상대당 대표를 검찰에 맞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원들에게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도록 권유했다. 이것은 정당법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국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함께한 조경태 자유한국당 수석 최고위원 연결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아유, 의원님. 하여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미래한국당 대표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이 추대되고요. 자유한국당 김성찬, 조훈현 그리고 최연혜 의원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원님도 오늘 창당대회 다녀오셨죠? 현장 분위기 네네. 어땠습니까? 비교적 차분한 상황에서 창당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네네. 네. 다소 일부 어떤 외부 인사가 네. 오셔서 예. 약간의 소란은 있었지만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차분한 상황에서 네. 창당대회를 치러진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요,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직접 권유한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황 대표를 고발한 것은 다분히 정략적 접근이라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당을 저희 당이 만든 건 아니죠.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그런 터집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거기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선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시키지 않았습니까? 1%에서 4의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예. 저희 당은 사실은 저 자신도 그렇고 비례대표는 없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당론화했었습니다. 네. 그것을 민주당과 또 기타 정당들이 국민의 염원에 반하는 반개혁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만들었고요. 그것이 불만족스러우면은 민주당도 저는 그런 당을 만들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들어라. 근데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그렇게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걸 나무 정당에다가 이리라 저리라 한 것은 네. 자가당착이다 이래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합법이라고 말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이 신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한선교 의원에게 대표직을 제안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정당법 위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글쎄요. 우리가 보통
잘 아시다시피 네. 고소와 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그 고소는 당사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이제 당사자가 이제 하는 행위가 고소고요. 제3자가 하는 행위는 고발이죠. 예, 예, 이 예. 고발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다툼을 하겠지만, 네네.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네. 상당히 이제 궁색한 주장이고 또 자가당착적 그런 해석이다 저는 그리 봅니다. 네. 합법적 태도 내에서 만든 정당에 대해서 네.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자신들도 자신이 있으면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창당을 하든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한국당은 어때 20석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정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오늘 그 대표부가 뽑혔더라고요. 현장에 예. 가보니까. 예, 예, 예. 이제는 저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예. 또 미래한국당 당원들이 자신들이 판단해서 뭐 목표를 잡고 가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 이제는 예, 뭐 예.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뭐 역시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에는 이제 독립적인 이제 그 정당으로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을 허위 사실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변인 브리핑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당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입국 금지를 주장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정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해찬 대표 고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아쉬운 게 말입니다. 네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네. 예,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당의 대표, 명색이 이 정부 전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여당의 대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사실 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네. 중국의 그 여행객, 중국의 대한민국의 이 입국을 금지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것을 지금 우리 야당에서 저를 비롯해서 야당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지만은 그 가짜 뉴스 운운하지 말고 네. 정말 여당이면 여당답게 또 여당 대표답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약 26개국이 네. 지금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 전면적으로. 네. 그리고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킨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4개국이거든요. 그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시킨 나라가 훨씬 많은 26개국이라는 거죠. 예. 미국, 북한, 호주, 몽골,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네. 급기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경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많은 나라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자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고 또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팬데믹으로 이어지는 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인류적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왜 저는 아쉬운 게 네. 그 여당에서 좀 주도적으로 못하느냐 네.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예. 네네. 그래요. 저 당내 현안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범보수 야권 통합신당의 당명으로 통합신당이 잠정 결정됐다고 알려졌는데 자유한국당의 당명이 그럼 통합신당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야 말씀대로 이제 잠정적인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통합신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아마도 쓸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의 그 가치는 제가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만나 뵈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다만 야권이 많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통합을 해달라. 통합이 가장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가치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에
총선에서의 이 신당의 이름을 통합신당으로 이름을 아마 가지고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총선 출마 지역구를 확정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확정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본인의 그 개인적인 생각과 또 고민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총선 전략과 또 공천 전략으로 함께 이어져서 네. 그 황교안 대표의 어떤 출마가 결정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로에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 부분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생각, 그다음에 또 당내의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 출마설에 대해서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께서는 아시는 바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금시초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또 지금 또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함께 이제 경쟁 후보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종로에 안 나가면 좀 면을 구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어느 지역을 나오느냐는 문제는 그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당의 공천 전략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총선 전략과 맞물려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또 공천공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공간위원회에 또 어떤 생각, 또 판단을 또 저희들이 좀 더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 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자, 한선교 의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미 모자 할 때 그 모 정당인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됐던 김영우 공천관리위원장이 됐던 그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못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한성교 그 의원의 말 자체가 그 인터뷰 내용 자체가 사실상 그 위계위에서 만들어진 자유한국당의 정당이랄까요? 그 사실상 그 위계위에서 만들어진 자유한국당의 정당이랄까요? 이 위성정당 정당이라고 할 수, 위성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힌트 드릴게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사장이라고 하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미래한국당 당대표 말씀드린 대로 한선교 전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관련해서 정의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놓고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말 그대로 후안무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미래한국당 대표로 한선교 의원이 대표 의사를 수락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실은 그 이중당적이 금지되고 있는데도 대놓고 이를 어기고 한성교 의원에게 당 대표를 맡으라고 하고 또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돼야 하는데 그야말로 사실상 하청정당, 위성정당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대놓고요.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정의당에서 이런 상황을 비판하니까 김재원 의원 같은 분은 뭐 미래한국당 인지도가 올라간다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다니 참 한심한 노릇이고요. 말 그대로 후한무치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오히려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시라. 결국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동차 회사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현대차, 쌍용차에 이어서 르노, 삼성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동차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중국 부품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 의존하는 바가 큰데 이렇게 한꺼번에 전체가 중지되는 경우는 예상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비교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스 문제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스만 하더라도 15년 이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차지하는 전체의 글로벌 시장에서 약 3%뿐이 되질 않았는데요. 네.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의 17%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부품 수급도 중국에서 해주게 되면 수준도 괜찮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일단 높기 때문에 또 워낙 가깝기 때문에 물류 비용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이제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상을 해서 다른 대륙에다가 또 같은 물품을 또 관리하는 것도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누적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일 무역 갈등 국면에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우려가 됐었는데 공장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물량을 상당히 좀 뭐 1개월치라도 확보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몇 군데 중국 내 몇 군데서 공급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셧다운되는 전체가 중지되는 경우는 예상도 못하는 것이죠. 혼자서 4명 이상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환자를 슈퍼 전파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슈퍼 전파자는 다른 감염자보다 월등히 전파력이 강하고 감염병의 양상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슈퍼 전파자 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는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어떤 근거보다도 현재 아주 강력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 충분한 방역을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실제 지금 상황에서 그런 슈퍼 전파 양상을 보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지금 보이지는 않고요.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라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슈퍼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좀 말씀하셔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이 여성이 거기서 기침, 가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도 크게 그 당시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네, 지금 어떤 그런 근거보다도요. 그렇다고 해서 슈퍼 전파 경향을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역 수준과 이런 이 방역 대책, 좀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병원을 폐쇄하고 거기 접촉했던 모든 환자 현재 일단 코호트 격리라는 아주 이 강력한 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도 슈퍼 전파 경우를 포함해서라도 충분히 방역과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현재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서울 속의 중국이라고 불리는 대림동 시장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박진봉 대림중앙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단장은 대림동에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쪽 사람들은 결혼식도 각종 모임도 못 가고 있다. 그동안 위험한 지역이라는 선입견을 바꾸는데 노력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또다시 생긴 오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대림동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각종 모임에서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공공연하게 대놓고 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국 손님 중에서 또 너무 어이가 없는 거는 영어 평소에 이제 중국말을 쓰던 분인데 네. 영어를 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도 한다고 해요. 중국인이 아닌 것처럼 영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림동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문제고 대림동은 3년 전에 청년 경찰이나 범죄 도시와 같은 영화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 각인된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서 대림동은 사실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지금은 서울 속의 작은 중국이라고 일컫잖아요. 네네. 그리고 중국을 가지 않아도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밝고 건강한 그런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긴 이 오해와 진실들은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정치지라는 검사 정말 싫다 이렇게 말했던 김웅전 부장검사 새로운 보수당의 첫 영입 인재로 발탁됐습니다. 김웅전 부장검사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야당 편을 드는 정치검찰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법원에 있다가 바로 출마했지만 당시 야당으로 갔다. 그런데 아무도 정치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실은 김웅 전 검사가 진짜 싫어하고 혐오하던 사람들이 정치검찰이라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인터뷰 나와서. 예. 정치지라는 검사 정말 싫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으면서 그걸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정치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소수 야당 편드는 정치검찰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보통 정치적이라고 하면 집권 여당 편을 드는 것을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도 예전에 법원에 계시다가 바로 출마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야당으로 가셨고 그 장관님의 그때 그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정치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올해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뽑는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는데 이변의 연속입니다. 첫 관문은 아이오와 코커스. 미국 대선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것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민주당 예비 후보 중에 예상을 깨고 30대 신인 정치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지금 시각 몇 시입니까? 새벽 3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아이오와주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열렸는데 일단 공화당과 민주당 결과부터 살펴볼까요? 공화당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11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지금 현재 71% 개표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핏 부티지지라는 그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지금 깜짝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고요. 3위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그리고 4위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순인데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그 바이든 전 부통령이 4위에 그치고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부티지지 전 시장이 1위를 차지한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도 지금 깜짝 뉴스로 좀 장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 외우기 쉽네요. 부틴하고 또 지지 많이 받는 부티지지. 부티지지 전 시장 매우 생소한 인물인데 30대라고요? 일단 나이가 38살입니다. 몇 년생입니까? 38살이면 81년 되나요? 네, 그래요. 밖에서 왜 웃지? 아니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이 매우 좀 뭐랄까요 예단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분의 좀 이력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사이스밴드라는 작은 중소도시 시장을 역임한 것이 정치 경력의 전부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데 그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일을 매우 잘했다고 해요. 뭐 실업률도 대폭 낮췄고, 또 재선에 당선될 때 지지율도 아주 80% 정도로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또 시장 재임 중간에 또 그 해군 정보 장교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경험도 있고, 시장으로 있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나라에 대한 또 애국심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가능하군요. 예, 또 하버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모두 졸업한 수재이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깜짝 1위에 오른 배경을 좀 보니까 일단 뭐 기성 정치인에 대한 염증을 반영했다 이런 분석이 좀 있고요. 네. 또 사실 그 진보 성향의 다른 후보들보다는 약간 이제 중도 성향의 어떤 정치색을 좀 보이고 있어서 네네. 정치 사회 통합이라든가 또 뭐 안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아이오와주에 사는 백인 중산층의 어떤 지지를 얻은 것이 아니냐 일단 이런 좀 평가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바이든 부통령은 나이가 꽤 됩니다. 기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또 강하고요. 그래서 트럼프와 과연 그 맞상대에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그동안 쭉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대안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렵겠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예. 근데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또 최근에 그 트럼프 탄핵 국면에서 계속 그 비리에 연루된 이름으로 계속 거론이 돼 왔었잖아요. 지난 4개월 동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네. 바이든 부통령은 박지원 의원하고 나이가 같네요. 보니까. 자, 이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미국 예비 경선에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생소합니다. 이게 차이점은 뭐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두 이 방식 모두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대의원을 뽑는 절차이긴 한데 이제 코커스는 당원 대회라고 그래서 이제 당원들만 모여서 선거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만 모여서 이제 후보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제 표를 던지는 거고요. 이제 프라이머리는 일반인도 선거에 참여하는 이제 일반 경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오와주 경선은 코커스였기 때문에 당원들만 모여서 토론을 벌인 뒤에 지지하는 후보에다가 표를 던졌습니다. 네. 자, 이번 아이오와주 코커스 경선에서 최종 결과가 늦게 나왔는데 뭐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요? 예, 뭐 개표를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그 불일치 상황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래요. 투표수와 개표수가 맞지 않았던 건데, 뭐 민주당으로서는 첫 예비 선거부터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언론들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그 코커스 상황을 엉망이다, 대혼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티 지지 어떻게 앞으로도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은 이제 이 아이오와주가 어떻게 보면 대선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원 대회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대선의 첫 경선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언론 사회와 또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과거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1등을 하면은 인지도가 이제 급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선거장 확보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또 다른 주 표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부티지지 전 시장으로서는 좀 대세론을 일단은 좀 갖게 된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뭐 경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정말 대선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티지지가 만약에 민주당 본선 후보가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저렇게 또 많이 대조가 되네요. 대조가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상당한 또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박정섭 님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미국 시각으로 5일. 그러니까 오늘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예,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이제 상원 의원들의 최종 투표가 있는데 하원은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에 왔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증인 채택 결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이제 추가 증언이나 자료 제출 없이 표결에 오늘 이제 붙여집니다. 네. 근데 이 탄핵이 되려면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분의 2인 67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공화당 의원이 53명으로 다수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핵안이 인용이 되려면 공화당에서 2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한 탄핵 소추안은 이제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 탄핵 정국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 쪽으로 이제 장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반란표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마련하죠. 20명 이상의 이탈표가 가야 되는데 뭐 공화당에서 20명 이상의 반대표를 던질 리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을 했는데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할까요? 예, 일단은 뭐 이 국정연설 그 자체를 자신의 어떤 정책 성과를 과시하면서 재선을 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무대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자체도 뭐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경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 가장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앞으로도 뭐 이민개혁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뭐 사회보건정책, 건강보험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어떤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뭐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가 않았는데 뭐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관심도가 좀 낮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시각이 3시 55분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정민 통신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6시 5분 아니죠. 6시 정각이죠. 6시 정각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6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19이란 어린 나이에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현실은 가혹했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엄마는 진주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애기 뭐 입양 보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입양은 그냥